근데 또 한 가지는 뭐 기질적인 측면들도 있겠지만 이제 환경이 나를 이제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죠. 있는 것 같아요. 학습되는 거.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그게 제일 슬픈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너무 속상하죠. 나는 뭐 네. 원래는 눈치 안 봤던 사람인데 네. 환경이나 뭐 주변의 사람들이나 이런 것이 음. 계속 눈치를 보게 만들고 음. 거기에 꼭 맞춰야 될 네. 것 같은 이런 음. 생각들. 맞아요. 그 정가은 선생님께서 쓰신 TCI 검사를 토대로 가족을 이해하는 책이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자기 자신이 인내력이 정말 높은 사람인 줄 알면서 중년까지 살아왔는데 검사를 하고 나니까 자신의 인내력이 높은 사람이 아니었던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압력과 가정 네. 배경에서 정말 끈기 있게 하지 않으면 안 됐었던 사람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모습을 내가 타고난 거 원래 이랬었구나 알면서 막 우셨다. 이런 기록이 적혀 있는데 예. 되게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네. 환경에 의해서 내 기질이 원래 어땠는지 모른 채 자라오고 되게 억압되고 억눌려 왔던. 물론 그게 이제 좋은 방향으로 풀어지는 분들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사회적 영향에는 뭐가 있을까요? 영양들. 그러니까 예민하게 만드는. 그리고 눈치를 보게 만드는 상황들 뭐가 있을까? 그 로저스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가치의 조건화. 음. 그러니까 부모나 교사나 이제 어른들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른들이 권위자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 가치를 아이는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 네. 자기는 이게 좋지만 그렇게 해야 자기가 존재가 이미 인정받으니까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내가 원래 나와 실제 그 어른들이 원하는 나의 그 괴리가 너무 클 때 이제 어려움이 생긴다고 이제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어른들인 것 같아요. 학교, 교육, 뭐 부모님의 가치관 이제 이런 것들이 그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원래 그것들을 잘 받아들여주지 못하게 되면서 눈치 보는 그 나의 색깔을 잃게 되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결국 자아가 약해져서 눈치를 자꾸 보면서 살게 되는 거죠. 어른이 됐을 때도. 그러니까 우리가 막 자아존중감이 낮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눈치를 계속 본다는 거는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거고 상대적으로 낮은 거고 타인의 위주로 맞추고 그들에게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자꾸 살아가는 거니까요. 예. 우리가 후천적으로 성숙해 간다고 하는 거는 자기를 존중하는 것들을 키워가는 거죠. 자기의 방점을 자꾸 두는 것 같아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고 네. 이런 것들을 잘 수용받으면서 이렇게 수용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인간 중심 이론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애착 이론의 측면에서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조 선생님? 애착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엄마가 이제 불안해요. 그럼 이 아이도 이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일단은 아이들은 뭐 부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의존적이다 보니까 부모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생각에 따라 움직여질 수밖에 네. 없고, 내가 어느 날 뭔가 이렇게 재롱을 부렸는데 엄마가 기뻐해? 그러면은 이제 또 내가 그거를 또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속상하고 되게 슬픈 일이죠. 내가 나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저 이제 외부에 조금 힘이 강한 뭐 부모나 또 외부적 어떤 존재에 의해서 맞춰줘야만 하니까. 네. 뭔가 이렇게 안전한 그리고 또 뭐 평온하고 뭐 좋은 어떤 정서를 받는 우리의 측면에서는 이거를 막 어떻게든 얻어보려고 이렇게 시도하다 보면 그렇죠. 내가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하게 되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게 생존이고 적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슬픈 부분들도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불안하면 아이도 같이 불안해지면서 서로 상호작용이 눈치 보는 상호작용을 그렇죠. 하게 되는. 또 보엔이라는 분은 이 눈치 보는 거, 누군가의 말에 휘둘리는 거 이런 것들을 분화, 네. 분리에 대한 개념으로 좀 설명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 곧 내 존재를 다 설명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휘둘리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타인이 나를 그렇게 보는 시선이 진짜 내가 그런 것 같아서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이성과 감정이 분리되지 못하고 타인과 내가 다른 존재라는 게 분리되지 못했을 때 우리는 눈치를 보게 되고
타인의 말에 영향을 크게 받게 되고 예.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내가 가지고 있는 분리할 수 있는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높아져야 눈치 보는 일들도 그리고 휘둘리는 일들도 줄어든다. 좀 이렇게 설명이 되곤 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로저스의 관점에서 가치의 조건화도 있고 또 그쵸. 애착적 관점에서 불안정. 이제 예, 불안정한 그런 것도 있고 또 나르시스트라고 하죠. 이게 자기 중심성이 굉장히 강한 그렇죠.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조작을 당하죠. 네. 네, 통제를 당하고. 네. 네. 그래서 내가 이제 눈치를 또 볼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측면들도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쵸. 네네네. 부모님이 만약에 나르시스틱하다. 네네네. 그러면은 자녀는 그렇죠. 갑자기 한숨이 나고 답답해지죠. 네. 근데 아이는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거기 말에 복종하고 음. 따를 수밖에 없고 굉장히 교묘하기 때문에 그렇죠. 알아차리기도 사실 어렵죠. 어렵죠. 네. 네, 그러니까 소위 가스라이팅이라 그러죠. 그렇죠. 네. 당하는지도 모르고, 모르죠. 네, 계속 이제 눈치 보다가, 네, 계속 이제 심리적 지배를 통해서 결국은 본인이 학대를 받는 건데 네. 너무 속상하고 슬픈 일이지요. 그렇죠. 좀 다양한 관점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바라보고 음.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또 한 가지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사티어 선생님의 의사소통 의사소통. 유형에 대해서도 네네. 우리 현진 선생님이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티어에서는 의사소통 유형을 이제 역기능적인 걸 네 가지로 말하는데 이 네 가지는 다 자아 존중감이 엄청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이 방식인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회유형 의사소통이거든요. 근데 이 회유형 의사소통이 바로 저예요. 갑자기 이렇게 오픈하게. 제가 많이 썼던 방식이에요. 아, 네, 그렇구나. 지금 이제 일치형으로 가려고 되게 노력하는 중이지만 근데 회유형 의사소통을 많이 썼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됐죠. 근데 이제 이게 자꾸 타인을 맞추고 나를 무시하는 방식의 의사소통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기분을 살피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거 웬만하면 해주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이 사람들의 또 안 좋은 점은 억울함이 엄청 많이 쌓이게 된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피해자 의식을 가질 수도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역기능적 의사소통이라고 말을 해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비난형 의사소통을 가진 사람들은 남 탓하면서 이제 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회유형 의사소통은 정반대. 모든 게 다 내 탓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잘해야 되는구나. 결국 모든 문제의 결론은 내가 했었어야 돼. 과도한 책임감을 가지게 되는 방식으로 네, 의사소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억울해지고 이제 그런 게 있죠. 결국에는 자기 무시 안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말이 거기에서 오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이런 걸 느끼고 있고 내가 원하는 건 내 욕구는 이런 거고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좋은 태도로 말하려고 하는 거. 그게 일치형 의사소통이거든요. 그래서 회유형 의사소통을 가진 사람들, 타인의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들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존감이 낮을 때 그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의 자신을 좀 존중하는 방식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회유형 의사소통이 좋은 점이 또 있어요. 타인을 잘 돌봐요. 따뜻하고 네, 그런 자원들이 많은 분들이어가지고 저는 이제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아까 기질적인 특징도 있잖아요. 그게 좋고 나쁨이 아니고 좋은 점이 분명히 있다. 그렇죠. 네, 그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정서적 신호에 민감하기 때문에 잘 이렇게 배려할 수 있고 잘 돌볼 수 있고 따뜻하고 네,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니까요. 네, 저희가 했던 이야기에 좀 공통 분모가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뭘까요? 뭐냐면 결국에 내가 눈치를 보지 않으려면 나의 자존감이 이제 맞아요. 높아야 된다. 맞아요. 네, 저는 이렇게 들리거든요. 네. 네, 어떻게 정리 잘했나요? 그치. 오케이. 네, 박수. 네, 근데 되게 중요한 거 중요하죠. 같아요. 네, 맞아요. 중요한 거 같고요. 근데 진짜 자존감이라는 거는 내가 스스로 나를 생각했었을 때 어떤 기분과 감정과 생각이 드냐. 그래서 내가 나 괜찮네 혼자 있어도 근데 그러면 이제 자존감이 높은 거고 그래서 막 계속 비관적이나 부정적으로 나를 이제 평가하거나 그런 기분이 들면 자존감이 낮은 거잖아요. 근데 진짜 자존감이 낮으면 눈치를
보는 수밖에 거는 없죠. 예, 당연한 것 같아요. 네. 다른 네. 사람의 평가가 곧 나니까. 곧 나니까요. 그걸 의지할 수밖에 없고 좋은 평가 들으려고 하고. 네. 네, 내 존재가 나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맞아요. 타인의 말로 의해서 음. 증명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네. 때문에 네. 지적을 받으면 엄청 취약해져가지고 그럼요. 되게 무쓸모하고 무능력한 사람 된 것 같고 그냥 시체가 돼버려요. 네. 네. 외부에 이제 평가가 안 네, 좋으면 너무 그럼요. 안타까운 그냥 완전 거죠. 내가 음. 완전 다 나는 할 수 없어. 음. 나는 뭐 가치가 없는 인간이야. 막 그러면서 스스로를 그렇게 계속해서 평가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아 근데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못하고 지내는 분들도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냥 보이는 현상에서 자꾸 나는 왜 이러지 막 맞아. 이렇게 하기 바쁘지 막 아 내가 무가치하다고 느끼는구나 난 사랑받을 때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구나 이렇게 나에게 있는 핵심이 되는 신념 내가 나를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어떤지 잘 모른 채 네. 그냥 막 이렇게 휩쓸려 다니기에 더 바쁜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음. 겉으로 보여지는 게 우울하거나 무기력하거나 네, 다 다를 수 네, 있죠. 여러 가지 이제 증상으로 나타나잖아요. 네. 식이장애나 뭐 여러 가지 음. 행동 문제도 이어질 수 있고 그게 무가치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 어떻게 올리죠? 첫 번째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막 혼자 하는 어떤 노력도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지만 참 옆에 있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해요, 진짜. 네, 정말 중요하고 맞아요. 너는 뭐 괜찮은 사람이다. 너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너 눈치 안 보고 그냥 네 마음대로 해도 돼. 좀 이렇게 허용하고 네, 그 대상을 이제 정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허용하고 인정해주고 이런 어떤 경험들을 받다 보면 나도 좀 괜찮은 사람인가? 뭐 이렇게 또 물음표를 던지면서 그러니까. 네,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채워지지 않을까. 맞아요. 그러니까 안전기지인 거죠. 안전기지를 경험하는 게 필요하고 그 안전기지 그러니까 나한테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해줬을 때 그걸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걸 믿어본 적이 없는. 네. 그걸 이제 신뢰해보고 이제 믿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있는 그대로 소중한 사람이야. 근데 그런 대상을 만나면 참 좋죠. 부모가 그거 해주면 너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인 거죠. 네. 지금 부모님이라면 아이한테 꼭 그걸 해주셨으면 어떤 성과와 결과와 이런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 이거를 아이들에게 믿어지게 좀 해주셨으면 네. 진짜 좋겠어요. 네. 그 대상이 없는 인생은 너무 슬프니까. 근데 참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그렇게 주기도 참 어려운 또 안타까운 현실이 있지요. 그렇지만 내가 안 그래봐서 너무 힘드니까 우리 애는 안 그렇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 부모라면 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돌봄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이제 자기 돌봄을 하기 위해서는 뭐 이제 외부에 어떤 좋은 대상들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고 만약에 그런 것도 없다면 나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데 어떤 부분을 이제 해볼 수 있냐는 거죠.